조커부터 할리퀸까지 우리는 지금까지 사람들을 매료시킨 수많은 악당, 빌런 캐릭터들을 마주해왔습니다. 그리고 2021년 여름, 우리는 또다시 우리들의 마음을 기꺼이 내어줄 아주 매혹적인 빌런을 마주하게 됐는데요. 바로 크루엘라입니다. 선천적이고도 독보적인 헤어 컬러를 가지고 태어난 에스텔라는 어린 시절부터 매우 두드러진 디자인 감각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동급생들의 괴롭힘에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다니던 학교를 떠나게 되고 런던으로 향하게 되죠. 런던에서 제스퍼와 호레이스를 만난 에스텔라는 우여곡절 끝에 영국 패션계를 주름잡던 남작부인 바로네스의 브랜드 디자이너로 채용되게 됩니다. 에스텔라는 지니고 있던 천재성을 통해 단숨에 남작부인의 친애를 받게 되지만 곧 남작부인의 실체에 대해 알게 되고 응징을 결심하죠. 생존을 위해 에스텔라의 삶을 살아가던 크루엘라는 복수를 위해 숨겨왔던 머리색을 다시 드러내고 억눌러왔던 크루엘라의 삶을 다시 부활시키고 맙니다. 하지만 남작부인 또한 당하고만 있을 사람은 아니었는데요. 크루엘라는 그녀와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숨겨져 있던 비밀을 알게 되고 이는 이 영화 속에서 크루엘라라는 캐릭터의 입체성이 다듬어지는 계기가 됩니다. 사실 이전까지 크루엘라는 남작 부인과 성격 측면에서 매우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패션 디자인이라는 부분에서 천재적인 감각을 드러내지만 크루엘라의 삶을 선택한 이후부터는 평생을 가족처럼 함께 지낸 제스퍼와 호레이스를 하대하기 시작하는 등 뛰어난 능력의 천재이지만 매우 비인격적인 악인의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비밀을 깨우치고 난 후 크루엘라는 가족과 함께 오기로 했었지만 오지 못했던 또 지금 함께 지내고 있는 새로운 가족을 만나게 해주었던 상징적 공간 리젠트 분수대 앞에서 어렸을 적 어머니의 주변 사람들과 잘 어울려 지내라는 가르침을 기억해내며 절대 악으로 비추어지던 남작 부인과 대척되는 선한 악인의 형태로 발전하게 됩니다. 결국 이 둘은 날 때부터 특별하고 관계에 찬 악한 인물이었던 건 동일했지만 선한 캐릭터로 대변되는 어머니 캐서린과 아픔 속에서 살아온 삶의 과정이 이 악을 정제해내는 차이를 만들어낸 것이죠. 또한 이러한 점에서 리젠트 분수대는 가족을 잃은 크루엘라에게 가족을 찾아줬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아까지도 되찾고 확립하게 해준 영화 속에서 매우 상징적인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영화는 1970년대 영국의 시대 상황을 잘 녹여냈다는 점 역시 특징적입니다. 막대한 전쟁 비용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긴 했지만 섬나라였던 영국은 상대적으로 2차 대전으로 인한 피해가 적었고 빠르게 경제를 회복해 나가면서 1960년대 전 세계 수출 점유율에서 높은 위치를 점하는 등 호황을 누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프랑스와 독일, 일본이 전쟁으로 인한 피해에서 차츰 회복하자 보수주의에 빠져 비효율적인 산업을 고비용 저율로 유지하던 영국은 차츰 그 자리를 내어주기 시작합니다. 당시 영국은 2차 대전 이후 피폐해진 국민의 사기를 증진시키기 위해 베버리지 보고서를 기반으로 과감한 복지 정책을 펼치는 중이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지금의 복지 정책에 기반이 된 정책들도 탄생했지만 노동당의 정책 아래 국유화된 주요 기간 산업은 사라진 경쟁 속에서 효율성을 잃어가며 경쟁에서 도태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노동 생산성은 거의 그대로였지만 지나친 복지 정책 아래 급여는 꾸준히 올라가는 비효율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자본가들은 과거의 태평성대만을 믿고 혁신을 게을리했으며 노동자들은 끊임없이 본인들의 노동 조건에 불만을 품고 불만의 겨울로 대표되는 지속적인 파업을 강행합니다. 영국은 저성장, 고임금, 고실업의 문제에 빠지게 되었고 IMF의 구제금융까지 받는 시세에 놓이게 되죠. 이런 상황 속에서 영국의 젊은이들은 시대 상황에 대한 저항을 펑크 문화를 통해 드러내게 됩니다. 불황의 자식들이었던 펑크 세대들은 허무적인 디스토피아를 필방하며 염색한 머리와 칭, 사슬 등을 활용한 패션과 모이칸 스타일 등을 통해 사회에 대한 불만을 표현합니다. DIY, Do It Yourself를 표방하는 2세대의 등장과 함께 프레타포르테, 기성복 시장이 성장하게 되었고 그 전까지 패션계를 주름잡았던 오트쿠티르, 고급 맞춤복 시장은 쇠퇴를 맞이하기 시작합니다. 영화 크루엘라는 이러한 1970년대 영국의 시대 상황을 잘 녹여냈다는 점이 특히나 인상적으로 다가옵니다. 실험없는 것이라는 뜻의 펑크를 상징적으로 드러내기라도 하듯 크루엘라가 쓰레기 더미 속에서 등장한 씬은 크루엘라와 남작부인의 대립을 단순히 인물과 인물 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펑크 패션 대 오트쿠티르 패션이라는 이념 간의 대립과 당시 청년층 펑크 세대와 자본가 기성세대 세대 간의 대립으로까지 확장해내죠. 크루엘라가 남작부인에 맞서 펑크록 공연으로 자신의 의상을 공개하는 장면 역시 이러한 펑크록의 정신을 잘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펑크 패션의 선구자로 불리는 것이 비비안 웨스트우드인데요. 비비안 웨스트우드는 당시 영국 런던 킹스로드에 레딘락이라는 패션 매장을 열었었고 이를 기반으로 브랜드와 펑크 패션을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비록 본 영화에 나오는 아티의 두 번째 인연이라는 패션숍은 우티인의 포토벨로 로드에서 촬영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이곳이 비비안 웨스트우드가 킹스로드의 패션샵을 열기 전 액세서리를 판 좌판이 있었던 곳이라는 점과 아티가 데이비드 보이를 연상시키는 글램록 패션을 선보인다는 점을 보았을 때 이런 시대 상황을 반영하고자 하는 감독의 의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금 확대해서 해석을 해보면 비비안 웨스트우드가 이곳에서 시작해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얻어냈듯 아티와 크루엘라 역시 이곳에서 시작해 영향력을 점점 더 키워갈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 외에도 이 작품은 크루엘라가 제스퍼, 호레이스와 함께 계속해서 빈집에 눌러 앉아 살고 있던 것을 통해 당시 영국의 스쿼터 문화를 그려냅니다. 스쿼팅은 펑크 문화에서 파생된 하위 문화로 당시 부동산 불평등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는 또 다른 수단 중 하나였는데요. 1970년대 후반 영국에는 약 5만 명 정도의 스쿼터가 있었던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감독은 이러한 세세한 디테일까지 영화에 반영해낸 모습을 보여주죠. 영화 크루엘라는 도디 스미스의 101마리의 달마시안을 원작으로 제작된 영화입니다.
비록 원작 이전에 크루엘라의 탄생기를 그려낸 이야기이긴 하지만 펑크루 공연 장면에서의 달마시안 코트를 비롯해 쿠키 영상에 등장한 달마시안의 이름들, 그리고 크루엘라 데빌이라는 OST 탄생기, 헬머노를 헤롤로 바뀌는 장면까지 원작과의 연결고리 또한 놓치지 않았다는 점이 매우 인상적으로 다가옵니다. 비록 중간에 잠시 흐름이 끊기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에스텔라 본 헬먼과 크루엘라 데빌을 완벽하게 소화해낸 엠마 스톤과 바로네스 역의 엠마 톰슨, 이 두 배우의 경이로운 연기력과 감독의 매끄러운 연출, 그리고 화려한 의상과 색감을 통한 시각효과들, 영화는 지루할 틈 없이 크루엘라의 탄생기를 그려가죠. 디즈니의 작품답게 지나치게 무겁지는 않으면서도 빌런의 매력을 한층 잘 담아낸, 또한 시대 상황의 반영까지 철저히 이뤄낸 매력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코로나19로 인해 잇따른 개봉 연기로 상심했을 영화 팬들이 단비같이 내려온 작품 크루엘라였습니다. 저는 무비오드입니다. 감사합니다. Cruella.